워싱턴 일원에는 코로나 재확화를 저지하며 메릴랜드는 최저 양성률과 버지니아는 진원지의 10분의 1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에서 실패해 행정명령으로 연방실업수당의 단기 연장과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부터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실업률이 10.2%로 하락하고 일자리가 176만 개 증가해 회복세는 둔화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판매세가 면제되는 텍스프리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지역 늦은 밤 사이 천둥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악화되고 있으나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비교적 재악화를 막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는 코로나 검사자 중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이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고 버지니아는 메릴랜드보다는 높은 6 내지 7% 양성률을 보이고 있지만 7일 평균 사망 20명 안팎, 확진 1000명 안팎으로 진원지들보다는 10분의 1 수준에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 재악화 영향으로 새 감염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위기를 맞았던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세 지역,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가 재확산을 비교적 잘 막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위 레리 호건 주지사가 이끄는 메릴랜드주는 재악화 저지에 성공하고 있는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오늘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양성으로 판정받은 비율이 3.9%로 사상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평균 양성률이 현재 7.4%이고 이웃 버지니아도 7일 평균 양성률이 6에서 7%인 것에 비하면 메릴랜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양성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메릴랜드에서도 올 봄에는 가장 심했던 몽고메리 카운티의 양성률이 2.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 아룬델 3.38%, 하워드 카운티 3.15%로 주 평균보다 낮은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볼티모어시는 5.15%, 볼티모어 카운티는 5%, 프린스 조지 카운티는 5.8%로 주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북버지니아는 양호한 편이나 버지니아 비치와 노폭, 햄튼로드 등 동부 연안과 남부 지역이 악화되는 바람에 메릴랜드보다는 코로나 재악화를 통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버지니아주는 7일 평균으로 사망자는 20명 안팎, 확진자는 1000명 안팎에서 더 이상 늘지는 않도록 억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들어 버지니아의 일일 사망자들은 적게는 19명에서 많게는 2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들은 최저 995명에서 최고 1142명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다른 날은 모두 1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메릴랜드주의 일일 사망자 7일 평균 10명 안팎보다는 2배 되는 것이고 일일 확진자 평균 8,900명보다는 약간 많은 겁니다. 반면 코로나 재악화의 진원지들인 남부의 플로리다, 텍사스, 서부의 캘리포니아의 경우 하루 사망자들이 200명에서 300명, 하루 확진자들은 9,000명 내지 10,000명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코로나 재악화의 진원지들보다는 사망과 확진에서 10분의 1에도 못 미쳐 양호하게 코로나 재확산을 차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에서 주말 합의에 실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연방실업수당의 단기 연장과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부터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법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되면 미국민 1인당 $1,200씩의 직접 지원과 중소업체들에 대한 PPP 프로그램은 지연됩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시행하기 위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간의 10번째 협상에서도 합의하는 데 실패해 주말 타결이 물 건너가고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부터 발동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는 90분간 무려 10번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서로 실망만을 표시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에서는 그간 최대 쟁점으로 알려졌던 연방실업수당 주 $600를 되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규모를 놓고 대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원에서 가결한 히어로스 법안이 3조 4천억 달러 규모이고 공화당이 상원에 상정한 힐스 법안이 1조 달러인 만큼
중간선인 2조 달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백악관 측은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정부 로컬 정부에 9,150억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1,500억 달러로 잡고 있어 전체 규모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타결이 물 건너간 후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대표는 백악관이 우리가 제안한 숫자에 가까워지면 언제라도 다시 만나자고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 시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야만 협상 재개와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무너신 재무장관과 메도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해 연방실업수당 연장,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등의 지원 조치를 단행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공개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4가지 지원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첫째, 7월 31일자로 종료된 연방실업수당을 되살려 실직자 3천만 명에게 기존의 $600를 단기간 지급하거나 주당 $400로 줄여 12월 초까지 4개월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세입자 1,230만 가구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에서 강제 퇴거를 막아주게 됩니다. 셋째, 페이롤 텍스 7.65%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고 학자금 융자 상환도 연기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민 1인당 $1,200씩의 직접 지원과 중소업체들에 대한 PPP 프로그램은 지연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이 10.2%로 하락하고 일자리가 176만 개 증가해 예상을 웃돌았으나 회복세는 크게 둔화되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로 고용 회복의 속도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7월 고용 지표는 코로나 사태 재악화와 맞물리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10.2%로 전달 11.1%에서 0.9포인트나 대폭 하락했습니다. 7월 한 달간 미국 경제에선 일자리를 176만 개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50만 개 증가를 내다본 월가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웃돈 겁니다. 하지만 7월의 10.2% 실업률과 176만 개 일자리 증가는 최근의 회복세에서는 다시 주춤해졌습니다. 미국 경제에선 5월에 270만 개, 6월에는 48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시켰는데 7월에는 176만 개 증가로 크게 둔화된 겁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재악화되면서 고용시장에도 다시 찬바람이 몰아닥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2만 6천 명, 건축업에서는 2만 명을 늘린 반면 광업에선 7천 명을 줄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레저 호텔 식당업에서 59만 2천 명이나 고용을 늘려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이어 소매업에서도 25만 8천 명이나 늘렸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는 17만 명을 증원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12만 5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수송 저장업에서 3만 8천 명, 교육에서 2만 3천 명, 재정활동 2만 1천 명을 각각 늘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주로 인구 센서스 요원으로 2만 7천 명을, 주정부에서 3만 3천 명, 로컬 정부에선 무려 24만 1천 명을 늘려 모두 합해 30만 1천 명이나 고용을 증가시켰습니다. 미국이 재개방에 돌입한 5월부터 6월, 7월까지 일자리가 많이 회복돼 실업률도 떨어지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실업 대란, 실직 사태를 탈출하기란 매우 먼 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 아직 실직자들이 1,630만 명이나 있고 실업률도 코로나 사태 직전 3.5%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이어서 정상화까지는 극히 먼 길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로 일터 복귀가 지연되고 있어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은 수개월, 수년이 걸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11월 대선과 연말에도 두 자릿수인 10%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개학이 늦어지고 학교 수업이 어려워졌지만 백투스쿨 면제 세일은 올해도 비슷하게 실시합니다. 버지니아는 오늘부터 9일, 메릴랜드는 9일부터 15일까지인데요. 새학기에 필요한 물품 용품부터 가전제품, 의류, 비상대비 품목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이지만
가격이 제한되어 있고 화장품, 액세서리, 마스크,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비는 면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군인 기자입니다.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판매세가 면제되는 텍스프리 주말이 시작됩니다. 버지니아는 7일부터 9일까지, 메릴랜드는 9일부터 15일까지 판매세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부모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비상제품이 필요한 사람들, 또 코로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았던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들이라면 텍스프리 기간 동안에 판매세 면제로 쇼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어렵지만 백투스쿨 시즌 텍스 면제 세일은 올해도 비슷한 기간에 시작됐습니다. 버지니아주는 4.3%의 판매세와 1%의 지역 세금이 3일간 면제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면세 혜택이 개당 정해진 금액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의류와 신발의 경우 $100 이하, 책가방과 노트북, 계산기, 소독제 물티슈, 펜 등의 학용품은 $20 이하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수 목적을 지닌 옷이나 신발과 운동 장비들은 면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허리케인 및 비상 대비 제품들도 면세됩니다. 배터리, 손전등, 소화기, 생수, 구급상자 등 일부 허리케인과 자연재해 비상 대비 제품은 $60 이하에서 면제됩니다. 휴대용 발전기와 인버터 전원 케이블, 태양광 장치는 $1,000 이하,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싱크 수도꼭지, 변기 등은 $2,500 이하까지 면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동시에 구매한 품목수에 관계없이 가격이 $100 이하인 의류 및 신발 품목은 면제됩니다. 또한 책가방이나 책가방의 첫 $40는 면제되지만 $40 이상의 금액은 과세됩니다. 보석류나 시계, 넥타이 및 핸드백과 같은 액세서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라는 생각에 의도치 않은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쇼핑 전 쇼핑 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 밤 늦게부터 천둥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1호 홍수주의보가 오늘 밤 자정까지 발령 내린 가운데 저지대와 강 주변 지역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주말 동안 최고 기온이 평균 83도이고 대부분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 금요일 밤부터 밤사이 천둥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상습 침수 저지대와 강 주변 침수 피해가 예상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홍수경보가 발령난 상태입니다. 최근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의 영향으로 워싱턴 동부 해안과 워싱턴 인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저지대와 강 주변 침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이후 목요일 밤 비로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 리스버그 인근에 몇 시간 만에 최대 5인치의 폭우가 내려 도로가 침수되며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우던 카운티에서 급류로 인해 9명이 구조되고 폭우로 인해 리스버그 북쪽 인근의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리스버그 15번 도로 와이츠 페리 근방에 오늘 밤 사이 내리는 비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워싱턴 지역 대부분이 매우 습하고 저기압 전선이 만나 오늘 밤에도 돌발 폭우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5일 만에 네 번째 홍수 경보 발령을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메릴랜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일부 지역에 오늘 밤 늦게까지 폭우와 천둥이 동반돼 홍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는 새벽에 그친 뒤 주말 동안 최고 기온 84도와 대부분 화창한 날씨가 예상돼 바깥 활동을 즐기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까스롭게 경제활동을 재개했던 것이 또다시 막혀서 렌트비 내기도 어렵고 또 사업하기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와 함께 렌트비를 어떻게 하면은 조정받을 수 있고 또 에빅션을 피할 수 있을지를 한번 조언을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거비 하면은 가장 이제 사는 곳부터 또는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리스 비용을 대는데도 버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주택, 주거비, 렌트비를 못 내는 가정들이 한 달에 수천만, 한 1,300만 가구가 있을 때도 있고
900만 가구가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이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요. 렌트비를 못 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제일 힘든 거는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가 갑자기 보니까 랜드로드 쪽에서 이빅션 노티스가 날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받았을 때 이건 당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보통 이빅션을 보면은 지금 주마다 또 달라요. 뭐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하고 조금 다른데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빅션을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코트 자체에서 이게 이센셜이 아니니까 당장은 그 날짜를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딜레이는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가 확실히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다들 어떤 종류의 무슨 어시스턴스를 받아도 근데 그걸로 지금 일단은 막고 계세요. 그러니까 렌트도 내시고 근데 이 돈을 받았을 때도 이걸 과연 렌트를 써야 되나 어차피 이빅션을 당할 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에빅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단은 동결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제 소송은 계속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지만 이제 법원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근데 그것도 사실은 7월 말로 만료가 된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랬다가는 정말로 강제 퇴거돼서 길거리에 나앉거나 사업장을 쫓겨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때에 혹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우선은 이백션을 미룰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는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딜레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시스턴스, 하우징 어시스턴스 여러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 중에 지금 뱅크럽시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늦추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우징 어시스턴스, 이제 카운슬링 그런 데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그런 데 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카운티에서 그런 구호책, 이 지원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티별로 다 알 수는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대략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인지만이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페어팩스 카운티나 다른 이제 주변에서. 카운티마다, especially Maryland, Virginia, Arlington County, Maryland 같은 경우는 Howard County, Anne Arundel 그 자체에서 housing assistance,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서류 같은 걸 보여주고 거기서 주는 assistance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하죠.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됐지만은 또 옛날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 한인 사회에서는 그래서 아예 개방이 됐는데도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도 꽤 있는데 우리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그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이제 돈을 지금 어시스턴스를 이제 정부에서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이 돈을 만약에 지금 받아도 장사가 안 되니까 다시 열기는 하시는데 열어서 이제 장사가 안 되는데 내가 like short term하고 long term을 봤을 때 이 돈을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렌트를 만약에 지금 디퍼를 해주지만 6개월, 12개월 나눠서 이걸 어차피 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렌트를 디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차라리 탕감을 받으면 내가 나중에 지금 비즈니스가 안 돼도 숏텀 안 돼도 이걸 어떻게인가 이렇게 꾸려 나가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탕감을 안 받고 디퍼먼트만 받으시는 분들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6개월 후에 또 지금 가을 돼서 또 코로나가 더 번지면은 또 비즈니스를 닫게 되면은 그때 또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하셔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또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주거지나 또는 그 사업장의 렌트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드나 그 빌딩 자체가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지 그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REIT일 경우에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그런 데서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유니폼해요. 거기서 룰이. 그래서 탕감은 절대 안 되고 뭐 6개월 안에 그걸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랜드로드가 어떤 엔티티인지 알면은 훨씬 내고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그 퀘스천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 좋은 방법은 우리 한국 분들이 저한테 찾아올 때 보면은 이제 그 랜드롤드 쪽이랑 일단 이야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랜드롤드도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랜드롤드 쪽도 많이 레프레젠트를 하다 보니까 랜드롤드 쪽도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뭐 룰이라든지 아니면은 모기지를 그쪽에서 받은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룰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테넌트들한테 이걸 어떻게 계속 이거를 이제 플랜을 뭐를 디퍼먼을 하고 어느 정도를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플랜을 짜기 때문에 랜드롤드도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그야말로 케이스별로 또 지역별 뭐 이 상황별로 다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또 거기에 맞는 맞춤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